자, 교과서 2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이제 등기법으로 왔거든. 등기법으로.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칠판을 닦았기 때문에 합격을 합니다. 네. 칠판 닦는 사람은 다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밴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 밴드를 이야기할 때. 꼭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요래 있다면 그 옆에다가 에듀나인 요렇게가 요거를 썼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아요. 미래 사회는 공정한 사회거든. 공정한 사회는 항상 공개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맞다, 맞다, 맞아. 그럼 그 밴드 자료는 잘 읽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투리 시간에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란 매일. 그래가 낱말을 익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6월달까지는 민법 개론 공부하기도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공시법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민법 개론 공부해야 되거든. 근데 짜투리 시간, 우리 뭐 전철을 타고 간다, 버스 한다, 아니면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보는 거라. 그 길어봤자 10분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확실히 본 거 맞아요? 흔적이 없던데. 아니, 봤다면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흔적이 없어요. 미래 사회는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나타내면 또 한국의 정서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무 안 나타내는 것도 또 그래요. 그죠? 적당하게 나타내는 거는 좋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럼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명함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명함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자기 이름을 알리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세요. 흔적을 남겨야 된다, 안 남겨야 된다? 말로 했으니까 실천으로 하세요. 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등기로 넘어갔거든. 등기로 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은 장부가 두 개라. 장부.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리공부입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이렇게 됐거든. 그럼 지금부터 여기 이제 잠깐 해놓고 봅시다. 요 부동산 표시 이래 놓으면은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지. 토지의 표시 이래 놓으면은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면적입니다. 건물의 표시 이래 놓으면은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 여기다 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등기가 뭐냐 이래 놓거든. 등기가 뭐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등기.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아직 이제 기본서가 나중에 나오면 나올 텐데 1, 2, 3, 4, 5, 6, 7이 있거든. 우리 등기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장인데 보세요. 여기 등기가 뭐냐 이라면은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 그럼 여기서 등기부가 저기에 있지. 등기부. 부동산 표시가 저기에 있지. 권리 관계가 저기에 있지. 됐죠? 자, 이럴 때 보세요. 1장은 서론이거든. 이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더라 하더라도 민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1장 제끼입니다. 2장은 있잖아요. 등기소와 등기관을 배워요. 등기소와 등기관은 아직 시험에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제 3장은 여기 놓는, 요거 2장 있죠. 등기관은 2장에서 배우는데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들 강동 등기소가 있거든. 그럼 강동 등기소에 가면은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지. 그분들을 법원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원직 공무원. 그러면 강동 등기소 등기관이 만약에 강동 등기소에 공무원이 3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0명 중에 10명이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거든. 나머지 20명은 등기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뭐다? 아니다. 이거는 30명 중에 한 10명을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당신이 등기관에 지정을 해요. 그 지정을 받아야만 등기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요 말만 이해를 하세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등기부가 있거든. 요게 3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 시간이니까 등기부는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러면 2년에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부동산 표시는 5장에서 배워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6자 권리 관계 있죠? 요게 6장에서 배운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까? 권리 관계입니까? 권리.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내지, 여기서는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5장에서 배우거든. 건너뛰어도 돼. 그럼 이제 6장은 권리 관계를 배워. 그럼 여기 이제 4장 있죠? 4장. 보세요. 6장의 권리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4장을 알아야 6장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 4장에서 4문제가 나왔고 6장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7장은 이의신청을 배우거든. 이의신청.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에는 이의신청이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올해 여기서 이의신청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가 12문제라면 4장, 6장 있죠. 다른 장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단연히 신경 쓰지 말고 4장하고 6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입문서니까 여러분들 상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 책 넘길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를 제가 받으면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4장, 6장만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등기가 뭐냐?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이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부가 나왔죠. 그죠? 이 등기부가 이제 이래 놓는 거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얼구가 있다. 이 말.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등기부가 있어요. 있다면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라. 세 부분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요래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신체도 두 개 나눌 수 있죠. 상체, 하체 이래 나눌 수 있지. 우리나라 지도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래 나눌 수 있지. 등기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일 위를 표제부라고 부르고 중간을 갑구라고 부르고 밑에를 얼구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에 무엇을니까 부동산 표시와 무슨 관계다? 권리. 그러면 여기에 표제부 있죠. 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관계? 권리. 권리가 저기서 보면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은 갑구에 놓고 소유권 이외는 뭐로 놓는다? 얼구에. 그럼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부동산 표시를 알고 싶으면 표제부를 보고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갑구를 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얼구를 봐라. 이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보세요. 제가 옛날에 무슨 말을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은 처음에 출발선상은 다양해. 꼬린 지점으로 딱 가면 법은 무조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세요. 유죄 아니면 무죄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케이? 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법은 OX밖에 없다. 이 말. 그러면 OX밖에 없다는 말은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거라. 두 개. 이리 와보세요. 자, 요거 몇 개입니까? 두 개. 요거 몇 개입니까? 두 개. 요거 몇 개입니까? 두 개. 몇 개입니까? 두 개. 지금은 안 하지만 보세요. 이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런 또 두 개예요. 그럼 여기에 용익권이 있다, 담보권이 있다, 또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분류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 하면 또 두 개가 나오고 여기 하면 또 두 개가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면은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개수가 몇 개? 세 개니까 두 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요게 내가 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있죠. 이걸 사실의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시작. 사실의 등기. 갑골구에 하는 등기는 뭐다? 권리의 등기. 이랍니다. 그러니까 갑구가 소유권, 을구가 전세권, 저당권, 이 권리에 관한 등기.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나눈다. 다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5면 이거는 X로 끝나. 이게 5면 이거는 X로 끝나. 두 개로 탁탁탁탁 해가 가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가 이제 하나하나씩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한번 가봅시다. 257페이지를 가세요. 가면은 제일 위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이래 나오죠. 1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갈로 읽고 1번에 봅니다. 사실의 등기 찾았습니까? 네. 갈로 읽고 뭐라고 했었다? 표제부지. 그럼 갈로 읽고 2번에 권리의 등기 이래 나오죠. 두째 줄에 줄 걸 필요 없어요. 갑구, 무슨구, 을구.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일어나거든. 갈로 읽고 1번에 기입등기입니다. 줄 끊어놓고 공부하겠어요.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이렇게 갈로 안에 소유권, 자, 줄 것입니다. 보존,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전세권,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 동그라미 친 걸 읽어봅시다. 시작. 보존, 이전, 설정. 딱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변경입니다. 등기사항의 일부 고가리 딱 줄 것이에요. 그 일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옆에 원시적까지 줄 것이에요. 원시적.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경정등기입니다. 등기상의 일부 고가리 딱 줄 것이에요. 그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후발적을 줄 것이에요. 그러면 2번, 3번을 묶으세요. 2번, 3번 묶으면 여러분 차이를 한번 봅니다. 2번에 등기상의 일부죠. 맞지? 네. 3번에도 등기상의 뭐다? 일부. 2번에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 3번에는 뭐다? 2번에는 후발적. 3번에는 뭐다? 원시적.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4번입니다. 등기상의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3번, 4번의 차이점을 봅시다. 3번은 뭐고? 일부. 4번은 뭐고? 전부. 그 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 자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할 때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4번, 5번을 차이를 봅시다. 4번은 시작 전부, 5번은 시작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 자가 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한 장 넘기세요. 제일 위에 갑니다. 멸실입니다. 멸실 등기란, 자, 죽었습니다. 부동산의 전부. 부동산 전부. 앞장으로 잠깐만 한번 갔다 오시다. 앞장으로. 앞장에 4번을 보세요. 4번에 줄 건 거 읽어보시다. 시작. 등기사항의 전부. 맞아요? 네. 그럼 한 장을 넘겨봅시다. 시작. 부동산의 전부. 그 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 자가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에 줄 긋지 마세요.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행위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부동산 죽었습니다. 변경 등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가 넘어가야 되거든. 넘어가는데 제가 이걸 오늘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걸 갖고 1년 동안 배울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부를 제가 두 개를 그려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자, 요렇게 때렸어요. 요렇게.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자, 요렇게 때렸어요.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거든. 오늘은 맛만 보겠어요. 여기에 을구입니다. 소유권 이해입니다.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 있습니다. 자, 요래 놔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이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은 구청에 가서 지주공고를 만들어야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까 구청에 가서 지주공고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시작 신규 등록. 시작 신규 등록. 그럼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시작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갔거든. 그러면 1. 소유권 보존 등기. 2016년 7월 3일 제 500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했다면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전세를 줬다. 요게 설정 등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등기. 그럼 이리로 오세요. 1.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래가 2017년 3월 3일입니다. 제 300호입니다. 2017년 3월 2일입니다. 설정 계약입니다. 자, 요래 해가지고 이제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송윤아 이래 됐어요. 700 이래 됐어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00번지 요렇게 때렸어.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했다 안 했다? 했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이리 오세요.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그 집에 눌러 살면 돼. 근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아니면 을에게 매매할 수도 뭐다? 있지. 그 매매한다. 요게 이전 등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가 2017년 7월 5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600호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 4일입니다. 매매 계약입니다. 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소. 요거 뭐다? 이전. 요거 뭐다? 설정. 일단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낱말 뜻. 잠깐만 요리로 먼저 공부합니다. 원래 요거는 권리 관계를 배울 때는 민법을 조금 배워오는 게 좋거든.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 이래 놓으면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자, 그럼 다시 합니다.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이다? 보존. 그럼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출생신고는 한 번 한다, 여러 번 한다? 한 번. 그럼 소유권 보존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 번밖에 없고 처음으로 하니까 무조건 1번입니다. 무조건 몇 번이다? 1번.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임대차 줄 수 뭐다? 있지. 저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힐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요거는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요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그럼 여기에 갖다 붙이는 글자가 전부 다 무슨 자다? 설정. 자, 시작.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외만 붙이는 말이래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기 갑이죠?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매매하는 거야. 매매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넘어가면은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졌지. 을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권리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달라졌다? 갑에게서 을.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달라질 때 무슨 등기한다? 이자.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는 시작. 소유권 보존. 소유권, 그러니까 앞에 빼고 그냥 보존, 설정, 이전, 요래만 합시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시작. 보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하는 등기는 뭐다? 설정.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뭐다? 이자. 됐죠? 그러면 요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 이제 한 번만 딱 해가 외워버리면 공부할 게 없어요, 등기가. 등기 공부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자, 요거만 시작. 보존, 설정, 이자. 자, 그럼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 했어. 설정 등기 했어. 이전 등기 했어. 했던데,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했다.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죠. 실체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치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불일치한 등기를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불일치한 거 적어놓고 해보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래 놓습니다. 경정이 있다, 변경이 있다, 말소가 있다, 말소 회복이 있어. 됐죠? 그래가 여기에 멸실이 있다, 변경이 있어요. 변경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낱말을 익숙시킵니다.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낱말을 자꾸 낱말을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요 6개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바로잡는 등기예요. 그럼 불일치인데 그 불일치가 보세요. 갑골구의 불일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표제부의 불일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다시 아까 등기부는 시작. 표제부, 갑구, 을. 시작. 표제부, 갑구, 을. 그래서 표제부의 불일치한 등기가 요거예요. 갑골구의 불일치한 등기가 요거예요. 오케이. 낱말을 익숙시킵니다. 아니, 설명을 다시 다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원점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양자가 불일치하다면은 답은 두 개가 딱 나와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하나는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무엇이 불일치하냐 이럴 때 이거는 이제 보세요. 등기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부동산이 불일치한.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따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뭐다? 권리. 딱 답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자 딱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표제부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권리는 소유권이니까 갑구, 무슨 구? 을구. 갑골구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봅니다. 요거는 무슨 산? 부동산. 또 요거는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골구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무엇이 불일치하냐? 다음에는 어느 정도냐? 그 말은 어느 정도라는 게 일부냐, 전부냐, 이 말. 일부냐, 전부냐.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요거는 등기의 일부가 불일치합니다. 일부가 불일치합니다. 전부가 불일치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일치. 이거는 부동산의 전부가 불일치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불일치. 그럼 열어봅시다. 이 두 개 글자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 두 개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 두 개는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럼 구별이 안 되거든. 한 칸 더 나아가야 돼. 그럼 여기서 원시적 불일치입니다. 호발적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원시적과 호발적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게 경정이라.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변경이에요. 변경.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전부 일부부터 먼저 와야 됩니다. 전부 일부부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글자 요거 있죠? 요거 하나하나 글자 있지? 요게 일부지. 너 글자 하나하나가 뭐다? 일부.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게 1이라면 요 안에 있죠? 요게 한 개의 등기예요. 전세권 한 개의 등기라. 그럼 요거는 전부. 오케이? 네. 요 글자 하나하나는 뭐다? 일부.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이제 됐어요. 그럼 답 해봅시다. 전세금이죠?
요겁니다. 일부다 전부 다 일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경정. 시작. 경정. 전세금의 1억이 맞아. 살다가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작. 변경. 얼마나 쉬워요. 이래 보세요. 이름이 송윤자인데 아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경정. 개명을 했다. 이러면 뭐다? 변경. 얼마나 쉬워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자, 요리로 요까지 딱 됐다, 안 됐다? 됐지? 네. 자, 다시 합니다. 요, 낱말에 익숙을 시킵니다. 보존부터 시작. 보존, 설정, 이정,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요거 잠깐 지금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래 놔놓고, 자, 요래 제가 하나 더 써놓고 갑시다. 처분의 제한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 보세요. 예를 이랍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항상 요게 키입니다. 여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가는 거를 시작. 처분의 제한. 자, 요리를 잠깐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제. 감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칠판을 잡아서 3번에 무슨 류가 들어왔다? 감. 맞아요. 네. 이 감류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됐죠. 놔놓고, 요래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요거 뭐다? 변경. 네,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가, 자, 여기서 이제 요 세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변경 경정입니다. 하나가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하나가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이제 딱 가져가면 이제 등기는 끝난 거라. 자, 위에서 요거 연습한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요거만 하면 이제 공부가 끝이에요. 끝인데 이제 잠깐 해봅시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저기 있어요. 있죠? 네. 쉬운 거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자, 요리 와보세요. 요것만 갖고 공부해 봅시다. 요것만 갖고 공부해 봅시다. 요리 와보세요. 정답입니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면적을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면적이 달라졌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해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의인. 요거 뭐다? 표시. 이리로 또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용어 선택만 구별만 잘하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등기 명의인이거든. 등기 명의인의 표시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요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라. 등기부상 이름은. 그럼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간다. 이게 자연인입니다. 법인입니다. 비법인입니다. 시작. 자연, 법인, 비법인. 요게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여기 무슨 답을 쳤다? 표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를 읽을 때는 시작. 등기 명의인. 요거는 시작. 등기 명의인의 표시. 표시라는 거는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겁니다. 요거 시작. 성명, 주민, 주소. 맞죠? 네. 그럼 성명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맞죠? 주소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이사 갔다 하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경정.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또 옵니다. 칠판을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원래 민법을 좀 배워와야 돼요. 그래가 지상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저당권이 뭔지를 민법에서 배워와야 되는데, 자, 저하고 공부할 때 이랍니다. 이 5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세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지. 임대차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지. 저당권은 돈을 빌려 쓰는 거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빌려 쓸 때는 꼭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여기 사용료를 준다 이럴 때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에요. 오케이? 네. 임대차의 사용료가 차임이에요, 차임. 저당권의 사용료가 이자예요, 이자. 그럼 여기 지상권의 지역권의 사용료가 지료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갖고 딱 공부하면 됩니다. 시작. 전세금. 이해합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남의 땅을 빌렸을 때는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여러분, 전세금 있죠?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자, 항상 요게 한 쌍이다, 이만. 그럼 이제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적. 전세금이 달라졌다.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전세금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전세기간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적. 달라졌다 뭐다? 권리의 변경. 그럼 요 2개를 낳고 공부하겠어요. 요래 놓고 공부합니다. 요거를 잘못 적었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적. 달라졌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요거를 잘못 적었다면 시작. 권리의 경적.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그럼 공부 끝났는데. 그럼 할 게 없어요. 요거만 갖고 공부하는 거라. 그럼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요것만 하면 돼. 그럼 등기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가 집에 가가 오늘 가가 요거만 딱 외워오세요. 시작. 보조, 설정, 이적, 경정, 변경, 말소, 해고,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요거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30분이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안으로 들어가겠어.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거든. 보여드립니다. 요게 경정이죠. 잘못 적었죠, 그죠?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요. 전세금은 1억이고, 전세기간은 2년이다, 이 말. 그런데 사실은 전세금이 2억이라. 그런데 등기간이 착오를 일으켜서 1억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잘못 적었죠?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지금 전부가 잘못됐어요. 일부가 잘못됐다? 일부. 잘못됐다면 무슨 얘기다? 경정. 맞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처음부터. 오케이? 그러면 1억이 뭐다? 1. 무슨 얘기? 경정. 오케이? 그래가 여기다가 신청착오 이라면 됩니다. 그래가 매더 2억 이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다시. 1억이 맞아. 1억이 맞아. 그런데 살다가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전세금. 일부다, 전부다? 일부.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나중에. 그러면 경정이다, 변경이다? 변경. 그럼 권리의 무슨 게? 변경. 그럼 매덕이다? 2억.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놓고 합시다. 이름이 송윤안대, 송윤잔대, 아로 잘못 적었거든. 요 이름을 잘못 적었죠. 전부다, 일부다, 일부.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그러면 경정이다, 변경이다? 경정. 그러면 1의 뭐다? 1.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맞지? 네. 그래, 여기다가 송윤자, 이래 적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송윤아가 맞아. 말다가 맞는데, 살다가 송윤자로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처음부터다, 나중이다? 나중. 그럼 무슨 얘기다? 변경. 그럼 여기다가 송윤자, 이래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앉아보세요.
말소는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을 했어. 전세금이 얼마다? 1억. 기간이 얼마다? 2년. 그럼 이제 전세기간 끝났어. 전세기간이 끝났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에서 무슨 등기? 말소. 이걸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었죠? 일부를 지었다, 전부를 지었다? 전부. 그럼 말소는 싹 다 지우는 게 말소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이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전세금이 1억이었죠? 그럼 2억을 하고, 요래 2억을 하고, 요것만 요래 딱 지으면 되지. 오케이? 네. 네? 요렇게,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송윤아 이름이 송윤자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것만 요렇게 딱 지우고, 여기다가 송윤아, 이렇게 송윤이라는. 여기 일부를 지었다, 전부를 지었다? 일부. 이해했어요? 그럼 말소는 일부를 지은다, 전부를 지은다? 전부. 다 지웠어요. 이 다 지었지.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말소 회복이죠. 여기다 이랍니다. 등기를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럼 여기서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했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0번지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마다 있다. 그럼 여기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죠. 2번에서 말소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는 거라. 그러니까 100번지를 말소해야 되는데 101번지 잘못 말소했어. 그러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돼. 정확하게 하면 이랍니다. 3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자, 쉽게 봅시다. 지금 몇 번을 잘못 말소시켰다? 1번. 그러면 1번이 그대로 와야지. 그럼 여기다 1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라. 그럼 쉽게 봅시다. 요거 몇 번? 1번. 요거 몇 번? 1번. 옛날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1번. 그럼 여기 1번으로 와야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요것만 딱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 두 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뜻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는 부동산 전부고 부동산은 일부입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어. 그럼 하나의 등기부가 있지.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등기부는 있잖아요. 이 등기부 폐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이 등기부를 폐쇄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 다시 합니다. 멸실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게 멸실이지. 맞다. 맞아. 자, 근데 이리 다시 오세요.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지. 근데 1, 2층이 전체가 불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전부가 불탔다, 일부가 불탔다? 전부. 그럼 무슨 등기해야 된다? 멸실. 그런데 2층만 불탔는 거라. 맞아요. 네. 그러면 1층이 됐지. 등기부는 몇 층으로 돼 있다? 2층. 그럼 1층으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그렇지. 이는 전부가 불탔다, 일부가 불탔다, 일부. 이는 경정이다, 변경이다, 멸실이다, 변경이다, 변경. 이해했어요? 네. 용성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요것만 딱 하면은 우리가 등기법 그냥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거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래 놓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는 이거를 말하지. 맞죠? 그럼 아까 등기 명의인은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인. 명의인의 표시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말이에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얼마나 쉬고요, 그거.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전환권, 이거는 민법에서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배울 때, 민법에서는 저걸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구별해요. 오케이? 네.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런 것들은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을 빌리는 거다, 빌리는 거다. 빌릴 때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요. 빌릴 때는 빌리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 딱 풀면 됩니다.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요것만 딱 하면 된다니까. 요것만. 그래가 지금부터 이제 끼워 맞춰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낱말을 익숙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연습도 하고 시작. 보소, 설적, 이적, 경적, 변경, 말소, 해보,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고래가 딱딱 가져가면은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 이거 다음 주에 술점이다. 앞으로 공시법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고, 끝날 때 이거 하면 더 외우고, 그래가 가면 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잖아요. 계속 맴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 잡았죠? 네. 그래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있잖아요. 261페이지를 갑니다. 261페이지에 가면 이제 05번에 등기사항 이렇게 나왔거든. 등기사항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방법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럼 1번에 가봅시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인 물건에다가 줄 것을 시험에 안 냅니다. 그 밑에 내려오세요. 2번에 등기 대상인 권리에다가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법을 배워와야 되거든. 그 여러분들 그 옆에 바로 위에 박스라면서 박스에 부동산 일부라는 말 찾았습니까? 네. 옆에다가 방 한 칸이라고 썼어요. 방 한 칸. 요리로 오세요. 자, 이러세요. 자, 지금부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자, 글자를 잠깐 봅시다. 글자를 보세요. 등기할 사항이거든. 아니, 요령만 제가 가르쳐드려요. 요령만 하죠. 여기에 물건이 있죠. 권리가 있어요. 그 물건은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 시간에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산과 부동산을 말해. 근데 동산은 등기한다는다? 안 하면? 그러면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답만 합시다. 토지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 있죠. 이 권리는 이제 민법을 좀 가져오는데 그냥 제 손을 보세요. 의뢰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8개를 명시해 놨어요. 하나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요 8개를 명시해 놨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와. 그 대신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워오다 보면은 점유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 동산질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특수지역권이 있다, 토지통행권이 있다. 그런 걸 민법에서 배워야 되거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거는 민법을 배워오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할 때 요 글자를 잠깐만 봐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있어요.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에요. 낱말처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요래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4개다. 그럼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다, 일부이다? 일부. 됐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요걸 딱 푸는 요령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지. 자,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게 민법을 배워봐야 돼. 그러면 용익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용익권이죠. 네. 그러면 다시 합니다. 용익권이라는 말하고 용익물권이라는 말하고는 또 틀립니다. 임대차는,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러나 용익이다, 용익이 아니다? 용익. 그래서 임대차는 항상 지상권, 전세권과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구별했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용익권과 무슨 권? 담보. 아직 민법 시간에 이거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럼 안 배워도 됩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럼 요 2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답입니다. 제가 써놓고 할 거예요. 그럼 써놓고 해볼게요. 여기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다? 임차. 그럼 여기에 무슨 권이 있다? 자,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냥. 답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2개로 나누어 놨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나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 그럼 이게 오면 이건 X입니다. 이게 오면 이건 X입니다. 감 잡았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하는 개만 갖고 합시다. 방 한 칸, 전세 돼야 안 돼요? 돼요? 네. 방 한 칸,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방 한 칸, 은행에 저장 잡힐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이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랑과. 요거는 무슨 권? 용익권. 지금부터 두 개로 딱 나누는데, 하나는 용익권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나머지 안 쓴 거는 여기 다 오는 거야. 나머지 안 쓴 거는 여기 다 온다, 이 말이야. 다 오는데, 두 개만 가져오면 돼. 하나가 요거 무슨 권? 소유권. 이게 소유권이. 하나가 처분 제한입니다. 아까 처분 제한 압류 가처분 경매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방 한 칸 전세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방 한 칸 매매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방 한 칸 가압류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집 자체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지. 방 한 칸 가압류 들어온다는 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요래 두 개로 나누었다, 안 나눴다? 나눴지. 그러면 요거는 권리의 일부는 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답다. 애지. 그럼 공동 소유의 지분이 있다며, 지분. 오케이? 요래 딱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해놓을까. 요건 오늘 안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어요. 시간 관계상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요게, 요 전세가 요거 돼야 안 돼요? 돼. 전세가 방 한 칸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지분의 매매는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거든. 그럼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걸 지분을 팔아먹을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지분의 매매는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오늘은 요래만 하고 갑시다. 아, 요래 나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요것만 딱 갖고 갑니다. 그럼 요것만 갖고 가면 공식도 공부 끝나는 거예요. 저거하고 요것만 딱 가져. 계속 요것만 갖고 공부하는 거라. 그럼 한번 해봅시다. 1번의 지상권, 2번의 지역권, 3번의 전세권, 4번의 임차권, 5번의 가압류 이러면 답은 뭐다? 가압류가 답이지. 그럼 한번 합니다. 1번의 가압류, 2번의 가처분, 3번의 저당권, 4번의 경매, 5번의 지상권. 그럼 답은 뭐고? 지상권이 답인 거예요. 오케이. 네. 나중에 요렇게 딱 할 거예요.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